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에서 국제법을 맡고 있는 고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몇 개월 안 남은 상태에서 파이널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거냐, 약 이제 4-5개월 정도 남았을 때는 이런 준비를 하는 게 낫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보여드릴까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가까이 오고 다가오면 약간 이제 조바심이 나시거든요.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오히려 너무 느긋하신 분들은 그건 좀 문제일 수 있고 오히려 조바심이 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조바심을 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법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과 그렇지 못한 분으로 나눠가지고 약 4-5개월이 남았을 때 어떤 준비를 하면 좋겠냐라는 걸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시간 이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4년에 9급직은 9급 이제 출입국 관리직과 관련된 우리 국제법을 공부하는 거는 3월 23일, 2024년 3월 23일에 시험을 본다고 했기 때문에 약 한 3에서 한 4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더 분발을 하셔야 되는 장면이고요. 물론 뭐 이제 7급직 같으면 2024년 기준으로 해서 10월 12일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뭐 이 영상은 여러분이 언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약 한 5개월 정도 남았을 때는 이제 상상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파이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파이널에 어떤 쿼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게요. 그러니까 완강 수강생이라는 기준은 뭐냐면 저희 뭐 교재를 뭐 또 저희 강좌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국제법 강의가 좀 길었어요. 좀 짧게 했으면 좋겠지만 요즘 나오는 시험의 경향은 이제 필수 과목으로 되는 이후에는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을 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요청을 해서 좀 길게 뽑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들으시는데 좀 힘이 많이 드셨을 거는 뭐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이 기본 강의를 다 들으셨다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 강좌가 한 40강 내외 정도가 됐는데 이것까지 다 보신 분들은 꽤 수준이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보통 회독을 늘리면 그때도 뭐 말씀드리지만 회독을 늘려가는 방식이거든요. 법 공부는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굳이 외우기보다는 이 회독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책을 몇 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60강 정도를 들으셨으면 거의 회독이 1회독 이상입니다. 저는 뭐 거의 빠짐없이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이걸 진짜 인내심 갖고 보셨다면 1회독 이상의 효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다가 기출 강의도 거의 2007년 이후에 모든 시험 문제를 가져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보셨으면 추로까지 해가지고 보셨으면 2022년까지 또 2023년 9급직까지는 싹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력이 생기신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9급직과 관련해서는 약 지금 한 4개월 정도 기준으로 본다면 2023년 12월 기준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2024년 3월 기준으로 본다면 시험 기준으로 하면 약 4개월 정도 남은 거라면 어떤 준비를 하시는 게 좋냐면 이 정도 공부하신 분들 물론 반복해서 또 계속적으로 회차를 늘리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회독을 늘릴 때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단권화 작업이라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단권화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기출문제를 그냥 풀고 맞췄다 틀렸다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틀린 문제들을 다시 가서 기본서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만약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그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권화라는 게 교재에다가 그 틀린 부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재를 볼 때 다 읽으면 안 됩니다. 그 틀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체크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통 한번 외웠거나 봤을 때 2번 안 봐도 그 기억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틀린 부분은 계속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단권화 작업을 통해서 회독을 늘려가는 방식인데 다만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 이런 장면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러면 우리 9급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판례보다는 조문이 중심입니다. 판례를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물론 새로운 판례가 안 나온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렵게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조문을 압축 강좌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조문을 조금 더 살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조문 같은 것들은 이제 가장 빈출하는 조문들이 뭐 조약법 협약이나 이런 거는 뭐 이미 기본서에서 엄청 꼼꼼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조금 이제 놓치지 마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가트나 WTO 협정문 같은 것들은 우리 교재에 굉장히 꼼꼼하게 써놨긴 했지만 그거를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ICJ 협약 같은 것들 이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뭐 조금 더 나간다면 무슨 뭐 국제형사법, 형사재판소법, ICC법 같은 거 조약문 이런 것도 봐주시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다 생각하면 요거 정도는 좀 잘 봐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압축 강의 때 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찾아서 공부하시면 좀 나쁘지 않다. 근데 뭐 이것도 이거지만 제가 더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구급지구 공부하실 때 물론 이런 어떤 추가적인 공부를 하시는 건 물론 이제 완강을 하셨다는 조건 아래서 좋은데 시간적으로 그렇다면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게 훨씬 낫다. 반복적으로 보시고 단권화를 해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중심이 되는 거니까라고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완강한 수강생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권화를 가진 다음에 문제를 다시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기출문제를. 기출문제가 2007년 이후로 싹 다 뽑아놓은 거거든요. 뭐 해경 무슨 뭐 승진에서부터 싹 다 모아놓은 거라 그걸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때 뭐 다 또 문제를 한번 다 봤는데 그걸 또 보고 앉아있는 시간적 낭비가 좀 있어요. 왜냐면 이 국제법만 공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과목도 있잖아요. 다른 과목도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실 땐 9급직을 준비하시지만 7급 문제를 푸세요. 왜냐면 9급 문제보다는 7급 문제가 약간 난이도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부가 되신 분이니까 9급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9급을 준비하지만 9급 문제 풀기보다는 7급 문제를 푸십시오. 7급 문제에 판례 같은 게 좀 나와요. 좀 새로운 판례.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써져 있지 않은 판례들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익히시는 게 좋아. 왜? 9급직이면 7급직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갖고 와서 쓸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급직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제 다 풀기는 그러니까 이미 한번 풀었으니까 요걸. 그래서 9급직 준비지만 7급 문제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요걸 해가지고 그 내용들, 지엽적인 부분이나 새로운 어떤 판례라든지 뭐 새롭다는 기보다는 옛날에 이제 시험에 안 나왔던 판례입니다. 1970년대 판례 뭐 이런 것들라도 우리 시험에 안 나왔던 판례들 나오는 거예요. PCIJ 시대 때 거라도 우리 시험에 안 나왔던 걸 다시 내는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두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동형모의고사를 푸셔야 됩니다. 동형모의고사가 한 10회분 정도 제가 마련해 놓은 게 있는데 난도가 좀 높여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풀어보시면 좀 괜찮다. 다음에 이제 동형모의고사 약간 더 추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풀어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한 15회 정도 풀어보실 수 있을 건데 그러면 아마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단권화 작업의 가장 중심이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급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동형모의고사를 풀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9급직은. 왜냐하면 다른 과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저야 뭐 이 국제법을 열심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건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문제 같은 걸 보시면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2023년 9급직 문제예요. 뭐 내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라 이 지문 자체가 길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뭐 해설해 드리려는 게 아니라 옳은 문제가 나오면 여기 보시면 조약법 협약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답은 이게 4번이었던 문제인데 여기서도 이제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 교재에도 나오지만 이 원용하는 권리가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부적합하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틀린 지문이고 이게 맞는 지문이라고 했던 게 이 시험 문제에서 특정 지문에 대해서만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무효로 주장하는 게 원칙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에서 이것도 틀린 지문이라고 얘기하기는 모호하고 근데 이게 확실히 맞는 지문이. 그러니까 이렇다면 이걸 골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문을 계속적으로 좀 익숙하게 익혀놔야지 이런 문제를 빠르게 1분 안에 풀 수 있다고. 요런 게 맞고 요게 틀리는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스타일의 어떤 구급직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 이제 국제무역기구, 즉 WTO에 대한 문제들이 한 2문제 나오는데 여기가 조문 형태가 나오는데 특히 이 DSU
settlement understanding 요게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교재에도 꼼꼼하게 제가 좀 무리할 정도로 꼼꼼하게 써놨는데 그걸 좀 보셔도 됩니다. 구급직 같으면 그걸 중점적으로 계속적으로 익혀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냐면 여기서 이제 옳지 않은 것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답은 이게 2번인데 여기 이런 거 30일 이런 게 맞는 지문이에요. 이게 다 맞는 지문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막상 시험에 나왔을 때 이게 뭐 답이지만 이게 답을 고르는 문제를 떠나서 이게 모든 국가가 가는 건데 여기 요런데 이런 것들을 익혀놓지 않으면 굉장히 찜찜해. 문제를 풀 때. 이게 이런 게 틀렸는지 맞는지를 잘 모르겠으면 이거를 고르면서도 와 이게 찜찜해가지고 쉽게 못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문을 구급직은 꼼꼼하게 봐둬야 된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아시겠죠? 구급직에 대해서 이미 공부가 완강되신 분들, 완전히 이제 최소 못해도 90강하고 40강 저기 기출 보신 분들 얘기죠. 그래서 이 완강하신 분들은 이제 특강 뭐 이런 것들 여기 준비 같은 것들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7급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9급 기준이었고 7급직은 9급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그리고 문제 자체도 25문제예요. 다만 지금 이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시점에서는 그래도 시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완강하셨던 아직 완강 안 하신 분들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 있죠. 하지만 이제 만약 시간이 촉박하게 되는 장면이라면 조금 이제 달라집니다. 여기는 팔레트강이 참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문제 자체가 뭐 좀 까다롭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특히나 여기도 이 WTO와 관련된 건데 그 중에서도 이 WTO 협정문 정도가 아니라 다자무역 협정을 건드리는 경우가 높아요. 그러니까 다자무역 협정 같으면 뭐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정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협정이라든지 농업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서비스 협정 같은 것들 아주 세부적인 것들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 놓으셔야 되는 게 좀 까다로운 부분이다라는 거죠. 조문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그거보다도 판례가 2023년 기준은 그래도 판례가 좀 쉽게 나왔어요. 근데 2021, 22에는 판례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7급은 이 판례를 준비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근데 판례가 너무 많아, 솔직히. 이게 중재재판 뭐 이런 것까지 합하면 한 400개 됩니다. 450개 정도 되고. 이게 편집되어 있거나 이제 우리 외무부에서 다 정리해서 다 공개해 놨거든요. 그것만 더해도 한 500개 조금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거를 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공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7급직이 고난이도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된다고 해도 이건 시간적으로 그렇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판례들은 그리고 이게 판례가 많아도요. 거의 유사한 판례들은 유사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양 경계에 대한 판례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리비아, 말타도 있고 뭐 벵골만에서 있었던 것도 있고 이게 ICJ가 얘기하든 ITLOS가 얘기하든 거의 비슷비슷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슷한 논점 중심으로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특강이 종전의 것보다는 조금 강화돼서 제가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제공할 겁니다. 그 판례 특강은 너무 사건 중심으로만 해서 조금 외울 때 어려워. 그래서 새롭게 리뉴얼해서 런칭할 거라서 그거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거 공부하실 때는 뭐 같이 뭐 제가 그때 뭐 이걸 이제 특강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때 보여드리겠지만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깊이 들어갈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수험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거는 이제 그 어떤 내용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무슨 해양 경계에 대한 것들을 쭉 이렇게 써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런 판례들에서 해양 경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라는 정도, 뭐 이런 게. 육상 경계에 대해서는 또 다르거든요. 왜냐면 육상 경계는 현상 유지가 워낙 강하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를 체크해 두시는 게 꼭 이거를 꼭 들으셔야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 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조문이야 뭐 당연한 거고. 이거 뭐 7급직은 뭐 조문보다 판례가 세다는 게 아니라 조문은 당연히 갖춰야 되고 판례까지 9급직과 다르게 더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만 또 연습하면 되지 않겠냐?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9급직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권하지는 않지만. 근데 7급직은 기출문제만 주구장창 문제를 연습한다고 해서 고득점, 물론 뭐 한 65점 정도 라인까지는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100점 만점으로 기술해서. 25문제 중에서 한 16문제?
뭐 15문제까지는 채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20문제 정도에서 약 한 뭐 22문제 뭐 이렇게 해서 고득점을 하시려고 하면 이건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구구치가 난이도가 달라요. 특히 지엽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한 두세 문제가 나옵니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좀 애를 좀 쓰셔야 돼요. 이거야 뭐 다른 과목도 다 동일할 겁니다. 7급칙과 9급칙이 뭐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죠. 역시 여기도 근데 중심은 언제나 단권화입니다. 단권화를 해야 시간 회독수를 줄이는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이 굉장히 수작업이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저거보다는 낫죠. 저는 오답 노트 같은 게 진짜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단권화라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시면 솔직히 수험생은 아니야, 솔직히. 이거 안 하고 그냥 하면 너무 날로 드시는 거라 고득점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푸는 다음에 틀렸던 거는 무조건 교재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고, 만약 교재에 내용이 없죠. 그 문제는 있는데 그럼 그거 갖다가 써놔야 돼. 거기다가 포스트잇을 붙이든지. 이게 여학생들이 잘하지. 근데 뭐 남학생들도 잘하시면 잘해. 이 작업을 해서 꼭 자기 걸로 전부 다 해놔야 된다. 이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도 이 작업을 하셔야지 나중에는 하루에 한 과목씩 내야 되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이제 일주일 남았을 때는 그 5과목 있으면 5과목 하루에 한 과목씩 쭉쭉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8시간 안에 한 책을 싹 다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셔야지. 그 다음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체크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마지막 순간에 되는 거라 이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문제 같은 게 굉장히 까칠하게 나옵니다. 이게 바젤 협정과 바젤 의향서라고 해서 유해물에 대한 거 나오는데, 이런 것도 이거 뭐 내용을 제가 풀이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길잖아요. 내용 자체가 일단. 답은 이게 4번인데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뭐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이제 옳지 않은 거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옳은 거 고르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런 건 구글책에 잘 안 나오거든요. 나온 적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환경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까지 아주 꼼꼼하게 받으셔야 되는데 거의 뭐 우리 교재에 거의 다 제가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받으셔야 되고 추가적인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국가승계 같은 것도 요번에 나왔는데 이거 거의 안 나오던 건데 이것도 이제 나왔죠.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인데 저도 이거 본 다음에 선생님들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 우리 교재는 써져 있긴 한데 뭐 협약문들 다 써놓은 거니까 여기가 이제 보상을 요구하며가 아니라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거는 이게 솔직히 이게 이 협약은 아직 발효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온단 말이죠. 7급은. 그래서 뭐 교재에 다행히 써져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뭐 교재를 썼지만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직 완강을 하지 못한 분들인데 와 이게 뭐 4, 5개월 남았다. 조금 좀 많이 좀 조바심이 나는 사항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죠. 다음번을 넘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준비가 안 돼 있어도요. 어쨌든 내가 시험을 보기로 마음먹은 거 아니에요. 안 볼 것만 모르지만 시험 보기로 했으면 무조건 봐야 돼.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어진 시간에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완강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구식강이 이게 자세히 돼 있거든요. 만약 구급직 같으면 지금 3개월하고 한 보름 정도 남은 상황인데 그러면 자세한데 마음이 급하지만 이거 먼저 끝내긴 해야 됩니다. 이걸 보시긴 해야 돼요. 이걸 안 보고 넘어가서 기출문제만 풀겠다? 그런 건 전략적으로 좋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한 강의도 안 들은 상태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90강을 듣는다는 게 힘든데 그러면 몇 개만 듣고 말고 아니요. 이게 정확하게 90시간이면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2달이면 들을 수는 있어요. 실은. 하루에 2개씩만 들으면 정확히 45일이면 끝나는 거라. 근데 45일보다는 더 들 겁니다. 시간적으로.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루틴하기 쉽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한 2달이면 그러면 2월 말까지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한 달이 남는다는 거야. 급하긴 하지. 다른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뭐 조문을 다시 보고 앉아있다. 그럴 수가 없어 지금.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들으면 그거 다 듣고 기출을 풀면 안 돼요. 이때는 챕터가 끝날 때 바로바로 기출문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챕터가 끝났죠. 그러니까 3강인가 4강이 정도 한 챕터가 끝났잖아. 그럼 바로 기출을 바로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130강 정도예요. 130강을 나눠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쭉 풀고 나서 다시 쭉 풀고 이렇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챕터를 보고 기본 보고 기출 보고 기본 보고 기출 보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130강이니까 하루에 한 두세 강씩 하면 2월 말까지 끝낼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동용모의고사 무조건 풀어버리고 끝나야 돼요.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조문 특강 같은 거 듣고 있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현실적으로. 그리고 뭐 도움이 되지만, 구급직에서 도움이 되지만, 아니래도 우리 교재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급직에서.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으면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끝내는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과목까지도 이렇게 하셔야 돼서 시간적으로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만, 만약 다른 과목들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이게 안 돼 계신다면 그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7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완강하지 못했다면 그래도 좀 시간이 있는데, 만약에 뭐 4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뭐 이게 10월이지만 만약에 2024년 한 지금 5월쯤인데 이걸 좀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러면 역시 기본 강의는 완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거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이 두 개 만약에 기출 강의까지 해서 이것도 방금처럼 스킵을 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 기본 강의하고 기출을 같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부족하면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완강하는 순간 조문과 팔레트 강의 듣는 거 권하긴 하는데, 만약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동용모의고사 먼저 풀 수밖에 없습니다. 7급도. 물론 9급은 이제 동용모의고사만 풀어도 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팔레트 강의나 뭐 이런 걸 안 보셔도 구급직에서 그렇게까지 불이익이 나지는 않을 거라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다만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정도 가지고 고득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최대한 제가 동용모의고사 지금 10회분 있는 거 말고 더 어렵게 7급직을 위해서 조금 더 어렵게 지엽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풀고 바로바로 당구를 시킬 수밖에 없어.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건 7급직인데 내가 2024년 10월 12일이 시험인데 지금 2024년 5월이다. 그럼 그렇게 준비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해봐야 4개월 남짓밖에 안 남은 거라서 그때는 뭐 다른 특강을 듣고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다른 과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좀 뭐 어느 정도 얘기를 드렸는데 준비를 하실 때 있어서는 일단 저건 있습니다. 제가 뭐 오늘 이 정도 얘기를 드리는 건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강이 돼 있는 분들, 시간이 있는 분들은 특강을 들어서 좀 보충하셔서 충분히 준비하시는 게 좋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전략적으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기본 강의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강의 보고 당구나 하면서 어떻게 동용모의고사 풀어가지고 지엽적인 건 채워다. 그런 식의 전략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특강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할 것이고, 동용모의고사도 조금 더 이제 강화된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서 여러분 연습시킬 수 있도록, 연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릴 거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들이 좀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 인내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근데 마음이 조바심이 생기면 인내심이 사라져.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막 너무 중구난방 막 무리하게 되고 막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 페이스를 무조건 유지해야 돼. 페이스를 유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맞게끔 페이스를 유지하시면서 계획을 짜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꼭 좋은 성과 내시도록 도움 드릴 것이고, 여러분이 스스로 잘해 나가시면 큰 성과가 나올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우리 또 뭐 문제든 아니면 기본 강의든 또 강의든 해서 만나 뵙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